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와 뉴올리언스 펠리컨스의 맞대결을 한번 후토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워리어스가 이제 큰 위기를 맞았습니다. 드레이먼드 그린이 일단 징계가 해제가 되긴 했습니다만 당장 코트에 투입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팀은 또 5할 승률과 멀어지고 있고 이래저래 유타 재즈까지 약진하면서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놓였고요. 뉴올리언스 펠리컨스는 직전 경기 상대가 세크라멘토 원정이었는데 그야말로 박살을 냈습니다. 네, 올 시즌 세크라멘토전 전승을 통해서 완전 세크라멘토의 카운터 펀치로서 또 본인들의 가치를 드높였고, 이후에 세크라멘토에서 샌프란시스코로 이동해서 워리어스 원정을 치르게 됐습니다. 자, 항상 저는 중계할 때도 그렇고 늘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쿼터 출발이 중요하다. 그런데 워리어스의 출발은 실책이었어요. 첫 두 번의 공격권을 모두 턴오버로 마무리를 했고요. 그리고 초반부터 골든스테이트는 외곽 수비가 무너졌습니다. 그 말인즉슨 뉴올리언스가 초반에 볼을 잘 돌리면서 확률 높은 퍼리미터 공격을 진행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초반에 4개의 3점을 연달아 집어넣었습니다. 뉴올리언스가 쏜 첫 3점 6개 가운데 5개가 림을 갈랐으니까 보통 이럴 때 이제 우리는 슛 어라운드 할 때 쏘는 샷이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만큼 워리어스의 수비는 헐거웠고 펠리컨스는 이를 잘 활용을 했습니다. 자, 워리어스 같은 경우에 1쿼터에 첫 3분 동안의 실책이 3개였어요. 그래서 1분에 하나씩 턴오버를 하면서 공격 전개에 어려움을 겪었고, 스테픈 커리도 스타트가 좋지 못했습니다. 첫 야투 5개 가운데 하나만 집어넣었는데 딱 한 4, 5분을 보고 나서 골든스테이트는 크리스 폴 혹은 드레이먼드 그린이 정말 절대적으로 필요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반면 뉴올리언스는 허브 존스,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3년 차인데 수비형 선수죠. 3&D라 부르기에는 이제 3점이 좀 약하긴 한데 첫 3점 3개를 모조리 집어넣었어요. 그러면서 1쿼터에만 9득점, 팀 내 최다 득점이었고 스틸과 블락을 하나씩 곁들였습니다. 워낙 수비는 잘하는 선수고 굉장히 부지런하게 또 수비를 할 때 사이드 스텝 밟고 또 액티브 핸즈, 손질을 엄청나게 활발하게 가하는 선수인데 그야말로 공수 양면에서 활약을 했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워리어스가 믿고 갈 수 있는 구간은 벤치 멤버들이 나올 때죠. 벤치 멤버들끼리 뛰거나 혹은 주전 한 2-3명과 섞일 때, 이때가 이제 워리어스가 강한 시점인데, 하지만 벤치 멤버들이 나오는 시점에서도 워리어스는 실책 파티였습니다. 그래서 이 워리어스가 자랑하는 벤치 타임이 열세이다 보니까 점수는 더 벌어지겠죠. 특히나 조던 호킨스에게 계속해서 연달아 실점을 했습니다. 아주 슛이 좋은 선수잖아요. 그래서 1쿼터만 놓고 보자면 골든스테이트는 46실점을 했고요. 또 뉴올리언스가 자랑하는 루키 이 조던 호킨스는 4분만 뛰고도 8득점, 팀 내 최다 득점 2위였습니다. 그래서 허브 존스에 이어서 8점을 몰아넣었습니다. 뉴올리언스의 1쿼터 46점은 구단 역대 1쿼터 최다 득점 타입니다. 그 정도로 야투가 호조를 띄웠고, 1쿼터 펠리컨스의 야투 성공률이 65.4%, 3점이 56.3%, 그리고 스틸이 무려 5개, 어시스트를 12개 뿌렸습니다. 흠잡을 데 없는 뉴올리언스의 1쿼터였음을 알 수가 있죠. 자, 반대로 워리어스는 본인들의 단점이 여실히 드러났던 1쿼터였죠. 1쿼터 어시스트는 단 5개였고요. 실책이 무려 7개, ATR이 0점대였습니다. 그야말로 형편없는 볼 간수를 보여줬었고, 자, 하지만 2쿼터 들어서 반등을 했습니다. 워리어스가 로테이션을 수정한 효과를 봤는데요. 모제스 무디의 활약이 돋보였습니다. 최근 들어서 무디가 출전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워리어스 팬들이 모제스 무디의 이름을 연호하고 스티브 커 감독이 무디를 투입하니까 워리어스 팬들이 기립박수를 쳐주는 장면이 있었죠. 그 무디가 활약을 했습니다. 전반까지 스테픈 커리, 클레이 탐슨 다음으로 많은 시간을 뛰었고요. 득점은 커리에 이어서 2위였습니다. 자, 커리가 전반 16분 동안 13점, 어시스트 3개, 3점 50%로 경기 극초반에 부진해서 벗어났고, 모세스 무디가 15분 뛰었습니다. 14분 57초 동안 12득점, 그리고 3점을 4개나 집어넣었어요. 80%, 팀 내 3점 최다 성공, 그리고 가장 높은 확률을 기록하면서 스티브 커 감독의 모세스 무디 기용은 완벽하게 들어맞았습니다. 아우, 입냄새 씨. 가글을 해도 순간뿐이구만. 유해균 때문이야. 입안에 유산균으로 입냄새와 치아 건강, 장 건강까지 모두 챙기세요. L14 덴탈 바이오틱. 서울대학교 연구소에서 서정민 박사와 연구진들이 25년 이상 연구해 자체 개발한 균주로 만든 제품. BP도사와 컨소시엄을 통해 건강기능식품 개별 인정 소재로도 개발 중인 믿을 수 있는 유산균 L14. 유산균이 좋은 거야? 아니면 균 대사물이 좋은 거야? 유산균과 균 대사물을 함께 100% 동결 건조한 국내 유일 프로바이오틱 L14. 어려운 유산균 비교 이제 고민하지 마세요.
자, 그리고 루니, 쿠민가, 샤리치, 잭슨 데이비스, 자, 이런 빅맨들을 적절하게 출전 시간을 분배했습니다. 그러면서 페인트존을 두들기는 상대의 전술에 그럭저럭 잘 대응을 했습니다. 전반전만 놓고 보면 루니가 12분 뛰었고요. 잭슨 데이비스가 7분, 쿠민가가 11분, 그리고 샤리치가 7분을 뛰었습니다. 수비력이 전체적으로 아쉽긴 했습니다만 2쿼터 스코어만 놓고 보면 33대 27,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의 우위였죠. 자, 3쿼터 들어서 케번 루니가 파울 트러블에 빠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윌리 그린 뉴올리언스 감독은 완전히 발렌슈나스를 활용하기로 마음을 먹죠. 계속 이제 로포스 터치, 디포스 터치를 요구합니다. 그러자 워리어스는 당연히 골 밑에서 발렌슈나스를 제어할 수 있는 자원이 사라졌죠. 케번 루니가 파울 트러블에 빠졌으니까. 그리고 나머지 선수들은 경험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샤리치는 분리볼을 막을 만한 파워는 좀 떨어지는 편이죠. 자, 그래서 발렌슈나스가 3쿼터에 제대로 폭발합니다. 전반까지 6점이었는데 3쿼터에만 15점을 때려 박았어요. 자, 이 구간에 그렇다면 예전에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였더라면 템포 푸시하고 강력한 수비, 그 다음에 공격으로 완전히 덮어버리는 그런 장점들이 나왔을 텐데, 이럴 때 이제 결국 위긴스의 부진이나 그리고 스테픈 커리의 기복, 이런 부분들이 이제 치명적으로 드러나는 거죠. 자, 커리는 계속 누굴 만나던 간에 지속적으로 압박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압박을 받는 상황에서 제가 늘 중계할 때 드리는 말씀, 더블팀이나 블리츠 수비가 갔을 때 그 에이스로부터 첫 패스를 받는 선수의 존재가 중요해요. 그런데 그 선수가 만약에 림어택, 그러니까 어택 더 림도 되고 패스도 뿌릴 수 있고 3점도 되는 자원이라면 더블팀을 못 가죠. 그런데 골든스테이트는 그런 2옵션이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 앤드류 위긴스를 다시 믿고 기용을 했는데, 위긴스는 오늘 생각이 너무 많았습니다. 저녁 메뉴를 생각하는지 아니면 다음날 아침 메뉴를 생각하는지 공을 잡고 굉장히 많이 머뭇거리는 장면이 나왔어요. 그래서 커리로부터 첫 패스를 받는 선수들의 역할이 중요한데 위긴스는 야투 시도 자체가 굉장히 적었습니다. 소극적인 스탠스로 일관했다는 거죠. 그래서 3쿼터까지 위긴스의 야투 시도 개수가 단 4개입니다. 이래서는 안 되죠. 10%, 20%대로 야투를 꼬라박더라도 많이 던져야지, 그래야지 적극성을 통해서 또 반등의 기회를 마련할 텐데, 위긴스가 야투 안 던진다고 걔가 플레이메이킹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퍼실리테이터 역할을 할 수 있나요? 못하죠. 위긴스는 공격 나왔을 때는 득점을 해야 되는데 야투 시도 개수가 단 4개, 그런데 코리 조셉이 3개, 케번 루니가 3개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위긴스가 이 정도면은 소극적인 게 아니라 굉장히 소심하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든 적극적인 스탠스를 취했어야 됐는데 그런 부분이 없었다는 거. 자, 그래서 워리어스 수비로 다시 돌아오면 페인트 존은 계속 뚫리고 공격은 답답하니까 결국 다시 점수차는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경기만 놓고 보자면 워리어스의 3쿼터는 약속의 3쿼터가 아니라 그냥 벌어진 3쿼터예요. 총체적인 난국, 플레이메이킹이 안 되니까 실책이 잦고, 실책이 잦으니까 속공수비 안 되고, 그리고 공격이 정교하지 못하니까 또 리바운드를 뺏긴 상황에서 상대의 템포 푸시에 완전히 밀리는 그런 장면들이 반복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4쿼터는 쭉쭉 가비지였어요. 심지어 체이스 센터에서 야유도 나왔습니다. 완전 엉망진창. 4쿼터는 거의 전파 낭비였고, 오늘 경기의 기록을 보면 골든스테이트의 팀 어시스트가 24개, 턴오버가 17개. 그러니까 1쿼터 이후에는 그럭저럭 실책 관리를 잘 했다고 칩시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턴오버가 너무 많았고, 야투율이 43.8%, 3점이 30.8%에 그쳤습니다. 자, 반면 펠리컨스 같은 경우에는 야투 성공 54개 가운데 어시스트가 무려 37개였어요. 그러니까 17개만 아이솔레이션이나 풀업으로 때려 박았다는 거고, 54개 가운데 어시스트가 37개니까 야투 성공률이 어떻겠어요? 자연스럽게 높아지겠죠. 그래서 야투 성공률은 무려 57.4%, 3점은 47.5%. 그렇다고 공격에만 몰두했냐? 아닙니다. 스틸도 무려 11개를 기록을 했습니다. 자, 반면 골든스테이트는 팀 내 최다 득점이 모제스 무디였어요. 21득점. 그 다음이 신인 빅맨, 그리고 가비지 게임을 뛰었던 트레이스 잭슨 데이비스의 19점이었습니다. 물론 무디나 잭슨 데이비스나 워리어스의 미래이고, 이들이 많은 득점을 기록했다는 건 마냥 부정적으로 볼 수는 없지만 정상적인 밸런스라 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두 경기 내리 이런 언밸런스가 나오고 말았고, 이런 점들을 놓고 봤을 때 이러나 저러나 골든스테이트는 드래먼드 그린의 존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구나 크리스 폴이 지금 손이 부러지면서 한 달 넘게 결장이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디그린이 뭐 한시라도 빨리 팀에 복귀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수비에선 여전히 앵커 역할을 할 수 있고, 뭐 보컬 리더로 하기에는 너무나 뭐 또 많은 사고를 저지르긴 했지만, 또 공격할 때는 여전히 훌륭한 링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베테랑이자 또 수비 리더, 공격 링커, 어쨌든 뭐 여러 가지 구설수가 있긴 하지만 워리어스의 경기력만 놓고 봤을 때는 디그린이 빨리 돌아와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뭐 시즌이 이제 절반 정도 지났습니다. 그런데 조나단 쿠민가, 뭐 모제스 무디, 그 다음에 뭐 트레이스 잭슨 데이비스, 브랜딘 포젬스키, 자, 이런 선수들은 해줄 만큼 해내고 있어요. 특히나 이제 워리어스의 지금 이 기조 자체가 윈나우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출전 시간 비집고 들어가서 저는 루키들은 상당히 잘 해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연건들도 마찬가지고. 다만 앤드류 위긴스가 반등할 수 있을까요? 저는 시즌이 절반 지났는데 이 정도면 그냥 끝났다고 봐요, 이번 시즌은. 그렇기 때문에 위긴스가 사실 몸값이 싸고 1995년생이고 아직도 20대고, 그리고 계약 자체가 팀 친화적이긴 합니다만, 위긴스를 매물로 지금 여러 트레이드 루머가 있는데 좋은 선수 데려올 수 있을까라는 물음에는 저는 고개를 가로저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 말인 즉슨 트레이드도 쉽지 않다. 그렇다면 결국 이 멤버로 으쌰으쌰해야 되고, 또 디그린이 돌아와서 금방 적응하고 CP3가 돌아올 때까지 잘 버티는 게 중요한데, 그런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 지난 시즌보다 훨씬 더 순위 싸움은 피로도가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반대로 뉴올리언스는 오늘 또 기분 좋게 원정에서 승리를 따냈습니다. 이 팀은 건강이 화두죠. 왜냐하면 원투펀치인 브랜든 잉그램, 그리고 자이언 윌리엄슨이 출석률이 낮은 선수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선수들이 건강을 유지하고 CJ 맥컬럼, 발렌슈나스, 또 젊은 선수들 허브 존스, 트레이 머피 3세, 뭐 알바라도는 지금 부상 중이긴 합니다만, 뭐 조던 호킨스, 다이슨 데니얼스, 이런 선수들이 무럭무럭 성장하면서 굉장히 훌륭한 균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자,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의 부진은 언제까지 이어질지, 또 뉴올리언스가 과연 이 상승세를 어디까지 이어갈 수 있을지 함께 지켜보시죠. 이상 후토크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